여러분 요즘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해서 건물주 되고 싶어요. 농담 같으시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도전해라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똑똑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끝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를요. 판교의 불빛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왜 실리콘밸리가 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유니콘 기업은 나오지 않고 천재들은 의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 그 뼈아픈 구조적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도 공대 대신 의대를 선택한 그 학생들을 비난할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제2의 벤처 붐을 외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보면 으리으리한 유리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죠. 겉모습만 보면 당장이라도 아이언맨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방정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만들어서 팔고 또 다시 만든다입니다. 미국의 엔지니어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이 기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1조 원에 팔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간과 인재를 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땅에서 개발하려면 3년 걸리는데 쟤네 회사를 사면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네? 사는 게 이득이다.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엔진, M&A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엔진이 꺼져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조립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에는 뿌리 깊은 직접 만들기의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볼까요?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 획기적인 AI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대표라고 칩시다. 어느 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술이 참 좋네요. 협업 한번 하시죠. 심장이 터질 것 같겠죠. 드디어 내 고생이 보상받는구나. 넥타이 메고 본사 회의실로 달려갑니다.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해달라는 대로 기술 검증을 위해 소스코드의 일부나 핵심 로직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려는 간절함이죠. 거기다가 잘 모르지만 비밀 유지 계약서도 썼으니까 걱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내부 사정으로 투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는 통보가 옵니다.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확히 몇 개월 뒤에 터집니다. 그 대기업에서 여러분의 서비스와 기능이 똑같은, 심지어 UI까지 비슷한 신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출시합니다. 광고까지 때리면서요. 피가 거꾸로 쏟아서 항의해 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건데요. 당신네 거랑은 로직이 달라요. 이게 과연 그 기업이 악마라서 그럴까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입니다. 야, 저 조그만 회사 200억 주고 사느니 우리 회사 똑똑한 개발자들 10명 붙여서 3개월 야근시키면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그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 왜 사? 이른바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마인드입니다. 남의 기술 제값 주고 사면 호구 잡혔다고 생각하고 내부 인력 갈아 넣어서 싸게 만드는 걸 능력이라고 믿는 문화. 이 문화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고 있는 가장 큰 가위입니다. 결국 스타트업 대표는 억울함에 대기업과의 소송을 진행하지만 자금도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소송전에서 말라 죽거나 헐값에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업계에 파다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는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이 비극적인 현실이 불러온 나비효과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의대 블랙홀 현상입니다. 어른들은 혀를 찹니다. 요즘 애들은 도전 정신이 없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공계에 가야지 다들 돈만 밝혀서 의대 가려고 하니 큰일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기적이라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시장을 분석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눈에 비친 엔지니어의 삶을 한번 볼까요? 뼈 빠지게 기술 개발해봤자 기업한테 뺏긴다. 창업 대신 대기업 들어가도 45세면 명예퇴직 눈치 봐야 한다. 치킨집 사장님이 내 미래일 수도 있다. 반면에 의사의 삶은 어떤가요? 공부는 힘들지만 의사 면허는 평생 내 것이다. 대기업 회장님이 와도 내 지식을 뺏어갈 순 없다. 정년? 없다. 내가 건강하면 80살까지도 일한다.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의 확실한 보상이 있다. 성공 확률은 낮고 기술은 뺏기는 길인 공대와 고생스럽지만 내 것이 확실히 보장되는 길인 의대.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지고 공대에 가라고 강요하는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안 쥐어주고 너는 왜 돌격 안 해? 용기가 없니? 라고 다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천재들이 공대를 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되어 성공했을 때의 보상, 즉 업사이드가 의사보다 훨씬 크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기술 하나만 잘 만들어도 구글이 수천억에 사가고 30대에 은퇴해서 요트 타는 선배들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똑같이 되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공의 사다리를 기업들이 걷어차고 정부가 방관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을 위해 의대로 도망치는 겁니다. 이건 매국이 아니라 처절한 각자 도생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예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혁신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진짜 똑똑하고 야망 있는 창업가들은 이제 한국에 법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미국 델라웨어에 회사를 세우고 실리콘밸리로 떠납니다. 한국 시장은 그냥 테스트 베드 정도로만 쓰고 핵심 기술과 인력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국내에 남는 건? 대기업의 1차, 2차 벤더가 되기 위해 줄 서는 기업들, 혹은 정부 지원금이나 타먹으려는 좀비 스타트업들 뿐일지도 모릅니다. 혁신적인 유니콘이 뛰어놀아야 할 들판에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희망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열쇠는 결국 인식의 전환입니다. 기업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부에서 싸게 만드는 게 이득이라는 낡은 계산법이 결국은 생태계를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들도 사올 기술이 없어서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요. 외부의 기술을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제값 주고 사오는 문화, 스타트업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목숨처럼 지켜주는 신사적인 비즈니스 매너. 이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영원히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고 기술로 성공하면 의사 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 원서를 찍고 공대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기술이 국가의 미래다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자식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면 이 현실 속에서 공대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의대입니까? 참 씁쓸하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경은 쓰고 있지만 과징금이 최대 20억이라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 같아도 1000억 버는 기술이라면 20억 내고 훔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과징금 자체도 인식 자체도 제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아니라 기업한테도 힘든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